대나무의 고장 담양에서 대나무 얘기를 빼면 너무 섭섭하죠? 담양 여행 두 번째 코스는 가부터 하까지 대나무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지난 1981년 중물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연 박물관은 우리나라 대나무에 대해 알려주는 것과 함께 대나무 전통공예 계승도 도모하고 있는데요. 예부터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 여러 모양으로 함께했던 대나무에 대해 지금부터 탐구 들어갑니다. 네, 담양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것! 대나무를 만나러 왔습니다. 자, 이곳에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담양하면 대나무 그러듯이 대나무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물건, 그 다음에 대나무의 종류, 그 다음에 대나무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 담양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대나무 박물관입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요. 네. 이 대나무는 담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특히 담양에서 대나무가 유명한 이유가 있나요? 아, 담양의 대나무는 대나무가 자라기에 기후 조건, 강수량이라든지 토질 이런 것들이 대나무가 자라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담양하면 대나무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곳이었군요. 자, 그러면은 더 자세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은 4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전시실에서는 대나무의 정의, 특성과 아울러 우리나라 분포도 등 생육 환경을 살펴볼 수 있고요. 2전시실과 3전시실에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하던 물건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주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기술로 입상한 공예품들도 놓칠 수 없죠. 아울러 4전시실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공예품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제1전시실에 들어와 봤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아,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대나무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되고 그다음에 대나무가 죽순으로부터 대나무가 되기까지의 그런 일련의 대나무 생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나무라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대나무요? 네. 좀 땅이 촉촉하고 비옥하고 청량한 이런 이미지가 저는 떠오르는데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나무라고 부르지만 그 대라는 것은 속이 비어 있고 마디가 있는 것을 대라 그럽니다. 갈대, 수수대 이러듯이. 네, 그래서 대나무는 자, 모든 식물들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번식을 하죠. 네. 대나무는 어떻게 번식할까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세요. 네, 대나무는 이렇게 위로 쭉쭉 뻗어 있는 땅 위 줄기와 이렇게 땅 속을 뻗어 있는 지하경, 땅속 줄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는데 여기 땅 위로 쏟아 있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죠. 네. 땅속 줄기도 똑같이 마디가 있고 속이 꽉 차 있는데 거기 땅속 줄기 지하경에서 이렇게 봄이 되면 그 마디에서 죽순이 올라오게 됩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땅 속은 저희가 볼 수가 없지만 네. 땅 위와 땅 아래가 네네. 비슷한 맥락으로 같이 자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네. 와, 왕대밭에서는 왕대 난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왕대의 뿌리 지하경이 뻗어나가는 줄기에서 죽순이 올라오면 그게 왕대가 된다 그 말이죠. 아, 선생님이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쏙쏙 되던데요? 우리나라에는 무려 15종의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는데요. 키가 10m 이상 자라는 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박물관 주변에도 여러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어 산책하기 좋은데요. 우선 이곳에서 대나무의 생육 환경에 대해 알고 보면 보이는 게 다르겠죠? 대나무는 네.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온 대나무하고 땅속 지하경하고 똑같죠 모양이. 네. 그래 마디마디 돼 있죠. 네. 마디마디 지하경은 자세히 보시면 네. 마디마디가 하나 건너서 굴이 있어요. 네. 굴. 네, 굴이 맞아요. 있는 쪽에가
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순이 봄이 되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눈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건 아니고 올해는 네가 나가, 다음에는 내가 나가, 이렇게 스스로, 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나올 때를 알아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있으면 그것이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10개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순번을 정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저는 이렇게 좀 틈이 좁아서 어떻게 다 잘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말씀이라면은 네. 서로 양부애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보면 골이 하나씩 비껴 있는 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체험을 할 수가 없지만 네.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시면은 손을 넣어보면 반대편 쪽으로 골이 있어요. 선비들에게는 매화와 난초, 국화와 함께 4군자로 칭송받았던 지조와 절개의 상징 대나무. 대나무는 조상들의 야무진 손끝과 지혜를 통해 집안 곳곳에서 필요한 용품이 되어 생활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물들여 왔는데요. 전시실에서 조선시대 왕궁에서 사용했던 부채를 비롯해 다양한 용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1 전시실 갔다 온 후로 2 전시실에 와봤는데요. 이곳에서는요, 선생님, 뭐 옷도 보이고 뭐 베개, 침구도 보이는데요. 이곳은 혹시 어떤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 곳인가요? 대나무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이는가? 대나무가 이제 의식주에 다 쓰이죠. 네. 아까 1전시실에서 보셨듯이 죽순이 올라오면 우리가 죽순 먹을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나무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용하셨던 것들을 전시해 놓은 건가요? 그렇죠. 선생님도 써보신 거 있으세요? 저런 멋진 백 들고 다니고 싶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악기. 그래서 대나무는 전쟁 시에는 무기로 쓰였고 평화의 시절 때는 악기로 쓰인 게 바로 대나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저기 오실 때 보셨듯이 그 벽면에 대나무를 잇대어서 그 그림을 그렸듯이 종이가 없던 시절에 우리 뭘로 글씨를 쓰고 했을까요? 대나무? 네. 대나무를 이어가지고 네. 저렇게 책을 만든 죽간이라고 아시죠? 네, 죽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공자님이 대나무 죽간으로 엮은 가죽끈으로 엮었는데 그것이 3번이나 풀어지도록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 해서 유편삼절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게 되죠. 네. 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자, 지금 그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섬세한 죽 공예품들을 감상하는 시간. 대나무를 좋아했던 윤선도처럼 대나무 자체로도 그리고 죽공예로도 즐겨 찾는 이들이 많았을 듯 싶네요. 네,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요. 딱 익숙한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게 제가 아는 그 죽부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죽부인은 선생님 안고 자보셨어요? 시원하게 네. 한번 안아본 적 있어요. 네. 죽부인은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고 자는 것은 자식들이 대물림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안고 자는 거는 죽부인이죠? 네. 여자들도 안고 잘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똑같이 죽부인일까요? 명칭이 다르면 죽서방? 죽서방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죽서방, 죽남편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네. 여자들이 안고 자는 거는 청노죽이라고 합니다. 혹시 청노죽 무슨 뜻인가요? 풀을 청, 노비노. 그래서 노비 들었죠. 힘이 세겠죠. 네. 예, 그런 다 안고 잔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네, 저는 이 죽부인의 명칭이 하나로만 통일되는 줄 알았는데요. 남자들이 사용하는 건 죽부인, 여자들이 사용하는 건 청로죽이라는 사실. 와, 또 한 번 알고 가네요.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용품들이 정말 다양하죠? 대바구니와 소쿠리는 기본, 키와 발, 자리 등 대나무 용품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 네, 이쪽에는 또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로 보이는 게 있고 불을 또 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 서민 가족의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는 그거를 용도별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집안을 들어가게 되면은 문을 쫙 열고 들어가요. 뭐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대나무로 만든 살인문. 아, 문 자체가 대나무네요. 네네네. 아. 그 다음에 어때요? 마당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쓰레기를 긁어 모으는 갈퀴, 또 빗자루, 다 대나무로 만들었죠. 안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옷을 거는 햇대, 그 다음에 꼬마이들이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게 좀 높은 자리에 설공, 거기에 올려져 있는 뭐 먹거리들 이렇게 올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걸어져 있는 바구니가 여름철에 밥을 쉬지 않게 담아놓을 수 있는 밥바구리예요, 이게. 밥바구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고구마 저장고. 우리가 보릿고개라는 그 시기를 넘겼어야 됐었죠. 그래서 고구마는 그런 온도, 습도가 맞아야 썩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보릿고개를 무난히 넘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런 고구마 저장고. 또 이쪽을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병아리를 키울 때 썼던 덧가래. 어때요? 병아리가 나와 있는데 하늘에서는 뭐가 병아리를 노리고 있죠? 아, 다른 새들이 이제 독수리가. 네, 그래서 병아리 키우는 덧가래. 이런 식으로 대나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전부 활용이 되고 있었죠. 저기 옆에 보면 가마솥 옆에 있는 게 있죠. 네. 이런 거는 술을 거르는 용수.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요, 문부터 해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와, 예전부터 이 대나무는 정말 효자였네요. 담양 중물시장은 무려 300년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오일장입니다. 관방제 아래 공터에 펼쳐졌던 전국 최대 중물시장. 조선시대에는 대나무 삿갓이 중국과 일본 등지로도 판매됐고 미국과 영국으로 수출되던 1970년대 후반까지 호황을 누렸다고 하는데요. 전시관에서는 60년대에서 80년대 중물시장의 모습도 영상과 미니어처를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 대나무인데요. 대나무로 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공품들을 만드는 제작 과정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어떤 과정인 거예요? 네, 저희는 이렇게 대나무로 죽세 공예품을 만들어서 중물시장에 썼어요. 그 중물시장이 중록원 앞에 있는 감방천에서 2일, 7일, 5일장에 섰는데요. 이렇게 공동으로 모여서 가족 단위로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5일이 장날 같이 이제 그 팔러 나오죠, 중물시장으로. 아, 그러면 만들어서 팔기도 했다는데요. 만드는 게 뭔가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한 사람이 그거를 전부 만드는 건 아니고 각자 주어진 역할이 있죠. 대를 쪼개시는 분, 밑바닥을 짜시는 분, 중간까지 하는 분,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분은 가장 숙련된 분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나무로 이렇게 바구니 죽세공예를 만드는 데는 대나무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는 분죽으로 대충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갱기친다 그래요. 이렇게 감은 거, 마무리 작업하는 거. 그거는 왕대로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담양에 오시면요, 이 대나무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드는지 이 과정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찾아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죽물시장을 준비하려고 바구니며 죽공예 품을 잔뜩 지고 나서면 호랑이도 놀라 도망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던 죽공예품. 옛것에 이로움이 재인식되는 요즘, 대나무와 죽공예품에 대해서도 다시 되돌아보길 바라봅니다.